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외국인 기관도 담는 종목입니다. 삼성 네이버가 몰빵 중인 자율주행 저평가주 탑3 공개하니까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이제 구독자 29,100명입니다. 그래서 구독자 3만 명 기원 제가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 지표를 통해 급등을 잡을 수 있을 만한 매매법과 그리고 보조지표 설정법까지 모두 무료로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혹시 이 보조지표를 이용한 매매법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3만 명 기원 이벤트 참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참여하냐? 영상 끝에 제가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고, 이 영상들 하나하나 꼭 보면서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꼭 부탁드린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바로 시작하겠는데요. 바로 아시겠지만 삼성 네이버도 바닥에서 주워 담고 있는 자율주행 저평가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한다면은 자율주행 중에서도 그래서 어떤 이슈가 제일 크냐, 그리고 삼성과 지금 네이버는 진짜 투자를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다 한다면은 이 자율주행에 대해서 하나하나 최근 이슈, 앞으로의 이슈 뭐가 있는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최근에 애플카 유력 파트너 폭스콘이 2년 내 전기차 본격 생산을 들어간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당연히 애플카는 전기차인데 자율주행 전기차입니다. 그런데 애플카랑 누가 만드냐 말이 많았습니다. 사실상 뭐 기아가 같이 한다라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았는데, 아마 폭스콘이라는 거의 뭐 확신이 있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이슈와는 좀 먼 얘기고요. 애플의 최대 파트너이자 세계 최대의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OEM 기업 중 하나인 폭스콘이 태국,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전기차를 본격적으로 생산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애플카 생산에 유력한 협력사로 거론되고 있는 폭스콘뿐 아니라 기존 뭐 전자 IT 기업의 전기차 시장 진출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라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1분기부터 양산을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고요. 폭스콘과 태국 국영 석유공사는 연내 10억 달러를 투자해 새로운 공장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연간 5만 대 전기차 생산되며 주 15만 대까지 생산 라인을 확장할 수 있다라는 건데, 사실상 5만 대에서 15만 대면은 적은 수준이죠. 기존의 전기차 생산하는 기업들에 비해서는. 그렇더라도 앞으로 계속해서 확장해 나갈 거라는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투자청과 손잡고 전기차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한 합의바가 있고요. 거기에 나아가서 그래서 뭐 전기차 뭐 사실상 뭐 태국, 인도네시아 곳곳에서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통적인 사업 분야를 벗어나 전기차 시장 진입을 노리는 전자 IT 기업들의 출사표가 이어지고 있고, 뭐 기존의 소니, 샤오미, 화웨이도 당연히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미리 말씀을 드렸었죠. 소니가 CES에서 이 전기차를 진행하겠다, 발표하겠다 얘기를 했고요. 샤오미도 전기차 시장에 진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애플도 공식적으로 아마 애플카를 조만간 한 2-3년 내에 만들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 업체까지도 정해졌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지금 애플카 2년 내에 생산이 되겠구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얘기하는 게 지금 애플도 투자하고 있는 자율주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누가 삼성도 투자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물산이 인도에서 자율주행 커넥티드카 3표 등록을 진행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밀리에 한 거죠. 누가 알 수 없게끔 또는 누가 확인할 수 없게끔 몰래 몰래 진행을 했고, 전기차 시장을 진출하라는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죠. 진출하지 않더라도 이 자율주행 분야의 사업을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옛날에 르노 삼성을 망해버리다 보니까 자동차를 만들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이 자율주행 관련된 사업은 나아갈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삼성물산이 인도에서 자율주행 커넥티드카 상표 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전기차를 만들거나 아니면 관련 산업을 진행할 가능성이 제기가 됐습니다. 한국의 스마트폰, 가전 디스플레이 제조사 삼성이 전기차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도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율주행에까지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품 소개에서 커넥티드 차량이라는 제품 설명이 되어 있고요. 무인 자동차, 자율 자동차, 뭐 자율 차량용 부품 및 부속품, 후방 센서가 있는 주차 지원 장치를 통합한 차량용 전기 후진 경보기, 그리고 삼성 EV는 차량용 도난 방지 경고 장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등이 소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물산은 최근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구리, 코발트, 니켈 등 광물의 트레이딩 사업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석탄 선언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제 친환경 쪽으로 나아가고 있는 부분에 아마 삼성물산도 좀 많이 생각을 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인도는 수많은 인구의 높은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거름마 단계가 상당히 바닥입니다. 그러니까 인도라든가 흔히 우리가 일본이라든가 이 기업들은 전기차 이 공급량으로 봤을 때는 거의 뭐 대한민국의 5분의 1 수준이에요. 일본도. 인도도 정말 바닥 수준이고. 그래서 공장이라든가 기술은 높지만 거기에 비해서 사람들이 안 탄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다 타고 다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쓰지 않는 곳에다가 대한민국의 뭐 현대차든 아니면 방금 전에 얘기했던 삼성의 뭐 자율주행이든 뭐든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독점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인도나 일본에. 그래서 높은 가격과 충전 인프라 부족으로 판매는 상당히 부진한 상태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대기 오염이 심하기 때문에 어쨌든 쓰긴 써야 돼. 근데 아직 안 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30년까지 어떻게든 높이겠다를 얘기한 상태고요. 지금은 아니어도 어쨌든 앞으로 팔릴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진출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현대자동차는 인도에서 약 400억의 연구 개발비를 투자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400억이 대한민국 돈으로 400억 원이 아닙니다. 400억 루피고요. 이게 현금으로는 6,200억 원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400억 달러냐, 400억 원이냐, 아니면 400억 뭐 얼마 위안하냐 따라 다른다는 거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차 6종을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시장 점유율 2위인 현대차는 2019년 코나 EV를 출시했지만 사실상 뭐 잘 되진 않았죠. 그래서 내년부터 계속해서 전기차를 내놓을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도 이번에 자율주행에 투자를 하고 상표 등록까지 해놓은 상태다. 근데 상표 등록에 보시면은 너무 정확하게 커넥티드 차량이란 제품으로 무인 자동차, 자율 자동차, 자율 차량용 부품 및 부속품 등등해서 거의 이거는 무조건 자율주행이에요라고 하는 상표가 등록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삼성도 이번에 자율주행에 진출을 했구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삼성물산이잖아요. 그럼 다른 삼성은 없나요? 바로 삼성전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실적이 말도 안 되게 돌파가 나와주면서 올해 영업이익 10% 증가, 그러니까 역대급 영업이익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증권가에서 MLCC 업황 회복 전망을 줄줄이 내놓으면서 이를 생산하는 삼성전기 향후 실적이 미친 듯이 오를 것 같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과거가 아니라 최근입니다. 2022년 1월 19일 기사예요. 삼성전기는 전거래일 대비 4% 오른 상태에서 마감을 했다. 왜 그러냐? 공통적으로 MLCC 시장의 회복 조짐을 짚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MLCC라는 건 반도체의 쌀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라든가 뭐 여러 가지에 몇 천 개씩 들어가고요. 뭐 몇 천 개를 넘어서서 몇백 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전기차에 몇 만 개씩 들어갑니다. 만 개, 2만 개씩 들어가는 게 바로 MLCC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의 생산량이 증가한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전기차 플러스 자율주행이 늘어난다는 거고 자율주행이 늘어난다는 건 결국에 MLCC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고 지금 2만 개지만 이게 3만 개, 4만 개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이 미친 듯이 자율주행에 따라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MLCC 업황 회복이 예상보다 빨라질 것이라 분석을 하고 있고요. 중화권 스마트폰 업체들의 출하량 부진 영향으로 MLCC는 재고 조정 중이지만 업황이 예상보다 회복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MLCC 점유율 1위 업체인 일본 무라타의 후쿠이 공장이 코로나19 여파로 일부 생산 라인의 가동이 중단된 게 삼성전기의 수혜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삼성전기는 점유율 40% 안팎인 무라타이은 MLCC 2위 업체입니다. 당연히 반사 이익이겠죠. 그래서 MLCC 업황이 IT 분야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것이다. 상당히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중국 천진의 MLCC 2공장은 전기장 비용으로 가동 중이어서 매출이 시작될 전망이고요. 글로벌적으로 스마트폰, 노트북, 전기차 등등 MLCC 수요가 폭증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테슬라 자율주행차에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게 됐다는 기대감도 실적 전망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고요. 그게 바로 테슬라 자율주행 카메라 차량 입찰에 참여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에서 매출이 나는 건 아니지만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수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테슬라양 카메라 모듈 LG 이노텍과 동반해 삼성전기도 핵심적인 공급 업체라고 나와주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미 삼성전기, 특히 삼성에서의 이 MLCC는 자율주행 쪽으로 이미 수혜를 갖고 있고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 성장 전망이 높은 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에서도
자율주행을 놓고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특히 삼성전자는요. 삼성전자 뭐 합니까? 차량용 반도체를 만들고 있죠. 차량용 반도체가 왜 들어가죠? 자율주행 전기차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얘기하는 게 삼성물산, 삼성전기, 삼성전자가 모두 지금 자율주행으로 넘쳐나고 있는 거죠. 삼성전자가 차량용 반도체를 인수한다고 했습니다. 왜 인수한다 했어요? 전기차와 자율주행차가 너무 많아지니까 투자를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율주행차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누가 카카오도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카카오가 이번에 2월 10일에 본인만의 약간 컨퍼런스 같은 걸 열었어요. 카카오 모빌리티 자율주행과 에어택시 주도한다라고 밝혔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카오 모빌리티가 자율주행 고도화와 도심 항공교통, 플라잉카죠, 에어택시 등 모빌리티 비전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티, 우리가 택시 부르는 거 있죠, 보통 카카오 택시, 이게 이제 자율주행으로 넘어온다는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우리가 택시를 부르고 대리를 부르고 뭐 아니 콜을 부르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자동차가 자율주행으로 안아서 오는 거예요. 사람이 안 타더라도. 그래서 카카오 모빌리티 대표는 코엑스에서 테크 컨퍼런스를 열고 앞으로 자율주행 기술을 통해 차량보다 보다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혁신, 이동 경험의 질을 높일 것이다. UAM, 플라잉카입니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을 이용해 이동 방법을 지상에서 상공으로 확장하겠다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자체 기술로 완성한 자율주행차를 공개를 했습니다. 약 20여 개의 레이더 카메라를 기반으로 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레이저를 쏴서 앞에 무슨 물체가 있는지, 레이저를 쏴가지고 10m 밖에 이게 있네, 50m 밖에 이게 있네, 10m 밖에 이게 있네 해서 레이더를 통해서 앞에 물체들을 확인하는 센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센서 정보와 HD 맵 정보를 융합해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HD 맵 같은 경우는 미리 세팅된 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차에는 복잡한 도심 환경에서 주변 차량 움직임까지 예측하는 인지 기술, 불법 자동차 및 정차, 꼬리물기, 무단횡단 등 다양한 상황에서 안전하게 도착, 판단할 수 있는 기술, 최적 경로를 위한 내비게이션 플랫폼 기술이 접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욕심이나 사람들의 솔직히 말하면은 약간 급한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포함된 운전이 아닌 그냥 어떻게 보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객관적인 운전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도로에서나 안전에서나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차량 내부에는 탑승자가 자율주행 차량 인지 및 판단을 통해 운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융합해서 자율주행 기술을 고도화하겠다고 카카오 모빌리티가 발표를 했고요. 자율주행 AI는 이동 차량에 부착된 다양한 센서 정보를 종합해 주변 환경을 인지 및 판단하고 경로를 수립한다. 아까 라이더 센서 확인하셨죠? 내비게이션을 구축해 주변 통행량, 신호등 상태, 차선 위치 정보를 제공해 준다면 기계가 수집하는 정보량과 판단 부하를 줄여 안정성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여나갈 수 있다. 이거를 보통 우리가 뭐라 하냐면은 디지털 트윈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 디지털 트윈이 뭐냐면은 사실상 우리가 뭐 밑에 수도가 흐르고 있고 위에 전기가 흐르고 있고 모든 통신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모든 세팅을 디지털에 옮겨 놓습니다. 가상 공간에 똑같이 옮겨놔요. 그럼 여기서 전기가 흐르면 여기서도 흐르고 여기가 수도가 흐르면 여기서 수도가 흐르는 거예요. 여기서 횡단보도가 빨간불로 바뀌면 가상 공간에서 빨간불로 바뀌는 거고 모든 시스템을 똑같이 옮겨와서 이 공간에서 만약에 이 시스템이 그대로 흘러간다면 여기서 이런 문제가 나오겠는데 예측도 되고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디지털 트윈을 통해 이제 정보량 판단 바를 줄여서 그냥 거기서 처리된 정보를 옮기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UAM 아까 얘기한 스마트 이 플라잉카라든가 자율주행 수용차 모든 것들을 디지털 트윈 여기 나와 있네요. 예, 구축해 나간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역시나 디지털 트윈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마저도 자율주행을 주도하겠다라고 이번 2월 10일에 발표를 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삼성 그리고 카카오 모두 지금 자율주행에 투자 중이구나. 이게 과거에 한 게 아니라 계속 투자 중인 거예요. 그럼 얘기하는 게 투자만 하고 뭐 움직이긴 하냐? 아니면 그런 뭐 자동차가 있긴 하냐? 솔직히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LG가 공개를 했습니다. 뭘 공개했냐면은 바로 옴니팟입니다. 우리가 듣기만 했죠. 옴니팟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2월 10일에 공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차 안에서 일하고 운동하는 자율주행 콘셉트카 옴니팟을 공개를 했고요. 보시면 이겁니다. 이게 차고요. 예, 운전자가 필요가 없어요. 나는 여기에 앉거나 여기에 서 가지고
여기 스크린 보이시죠? 예, 이 스크린에 나오는 걸로 영화를 보든 뭘 하든 또 운동을 하든 이 자리에서 뭐 할 수도 있는 거고 보시면 냉장고도 있고요. 예, 이게 바로 옴니팟입니다. 그래서 나는 운전할 필요 없이 그냥 여기서 생활을 즐기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작은 원룸이다. 움직이는 작은 원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남 코엑스에서 열린 카카오 모빌리티의 첫 테크 컨퍼런스 넥스트 모빌리티 네모 2022에서 방문객과 취재진이 가장 많이 몰린 곳은 LG그룹의 자율주행 컨셉트카 옴니팟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옴니팟에 있는 내부고요. 의자도 정말 편해 보이고 여기 옷도 걸고 또 여기도 의자 있고 상당히 안에 내부가 좀 넓은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어서더라도 보시면은 천장에 머리가 닿지 않아요. 그 정도로 높다라는 거죠. 일어서면은 원래 머리가 닿아야 되는데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LG 자율주행 기술이 보연화해 차 운전에 더는 사람의 개입이 필요 없어질 미래에 쓰일 컴제트카고요. 실제 모형을 이번에 맞죠, 네모 2022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또 하나 이제 아까 얘기했죠. 움직이는 원룸 같은 거다. 재택근무와 여가 공간이라 콘셉트를 내세웠고요. 보시면은 이게 거의 사무실이라 보겠죠. 이게 이제 입구입니다. 그러니까 입구가 아니라 이게 앞면이 앞면. 이게 이제 원래 운전석인데 운전석을 완전히 그냥 비워버렸죠. 비워버리고 여기서 업무를 볼 수 있는 거고 여기가 디스플레이입니다. 이게 디스플레이고 그 뒤에 또 의자가 이렇게 있고 그래서 공간이 엄청 넓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체조까지도 가능한 모습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 자율주행차는 운전자가 전방 주시를 해야 하는 현재 운전 경험에 맞춰져 있다. 하지만 완전 주행증 시대에는 차는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그게 옴니팟이라는 거예요. 운전을 하든가 말든가 나는 여기서 내 할 걸 하겠다라는 거죠. 이동 수단을 넘어서 이동 중에 승객이 누릴 수 있는 최대한의 경험, 최대한의 효율을 올리겠다라고 발표를 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옴니팟의 외형은 길이 5.3m, 좌우폭 2.2m, 높이가 2.4m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키로서는 이 높이가 머리가 닿지 않는 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내 면적은 약 3.5평, 3.5평이면 진짜 작은 고시텔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차 스타리아와 비슷하게 있고 높이는 좀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의자도 있고 상당히 편해 보이는 옴니팟입니다. 넓은 공간에 비해 자석수는 적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당연히 이 안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니까 그러니까 나 혼자 쓰는 원룸인 거예요. 그래서 좌석 한 개, 뒷부분에 앉을 만한 뭐 세 사람 정도 앉을 수 있는 소파, 그다음에 안에 홈바, 인덕션, 공기청정기, 스타일러, 슈 스타일러, 말도 안 되는 가전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앞부분에는 운전대 페달, 기어 백미러, 사이드미러 등 운전 조작에 필요한 것들이 모두 빠지고 업무용 책상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홈바죠. 그래서 이 영화를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디지털 인간이 AI 비서 역할도 하고 운동도 하고 뭐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미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LG도 지금보다 옴니팟이라는 자율주행 차를 이번에 제대로 공개를 했습니다. 언제 2월 10일에. LG도 그럼 자율주행에 투자를 하고 있구나라고 보이는 거고. 근데 옴니팟은 뭐예요? 컨셉카잖아요. 이거 말고 진짜로 움직여야죠. 진짜로 우리가 자율주행차를 탈 수 있어야죠.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하는데 이미 시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시행되고 있냐? 바로 이겁니다. 2월 9일 기사입니다. 2월 10일부터는 이미 시작을 했어요. 어제 기사고요. 자율주행차 내일부터 본격화 요금 2,000원입니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이 차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기아 차 자율주행차입니다. 오는 10일부터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 운행 지구인 상암동에서 시민들 누구나 자유롭게 자율주행 자동차를 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택시를 지금 실제로 시범 운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만 하고 기억만 하고 머릿속에 떠오르기만 했던 그거를 실제 하고 있는 겁니다. 전용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자율주행차를 실시간으로 너 일로 와 호출할 수 있고요. 요금을 지불하고 일정한 공간 안에서 이동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유상 우송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시범 운행이나 보니까 뭐 여러 멀리는 못 가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가능성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율주행차 4대를 시작으로 해서 DMC역,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과 아파트 단지 오피스 지역을 달릴 예정이란 부분입니다. 여기가 도로가 좀 깨끗합니다. 그래서 자율차를 이용하려면 스마트폰 앱을 설치한 다음에 그걸로 이제 부르는 거고요.
시민들은 정해진 노선 내 지정된 승하차 지점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게 만약 기술이 더 높아진다면 지정되지 않은 아무 데서나 쓸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DMC, S플렉 센터, 서부면허 시험장, 월드컵 파크 등등등등에서 순환을 한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이 별로 중요하지가 않죠. 2018년도에 자율주행 시범지구를 조성을 하고 이제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5단계가 맞죠. 사람도 없고 그다음에 안에 이제 알아서 운전해서 알아서 내려주니까 5단계 맞는데 일정한 지역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자율주행이 사실상 성공을 잘 한다면 이번에 이걸로 서울로서 전역으로 넓혀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택시 운전자가 필요 없고 알아서 운전을 해주는 안전상으로도 좋을 거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편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큰 건데 아니요 이거 상암에서만 하는 거잖아요. 아 이거는 의미 없죠. 이거 옛날부터 뭐 하던 거 있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게 뭐다? 운전기사 없이 자율주행 로봇택시 강남에서도 이 3월부터 달리기 시작합니다. 2월은 어디 상암, 3월은 어디 강남 달립니다. 그래서 서울도심 한복판이 강남에 이르면 다음 달 로봇택시가 등장을 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똑같습니다. 스마트 앱으로 불러서 정해진 구간에 오면 타서 원하는 데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3월부터 강남구 강남대로 테헤란로, 원주로 등 주요 도로가 포함된 20.4km 제곱미터 구역에서 로보택시 시범 운영에 나서는 부분이고요. 교통량이 많은 수도 도심에서 로보택시를 서비스 중인 곳은 중국이 유일한데 이거를 강남에서 처음으로 진행을 한다라는 거죠. 상암은 솔직히 좀 그랬잖아요. 아이 차 별로 없는 거 아니야? 근데 강남이라면 오 이거 좀 진짜 실험 효과가 나겠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아이오닉 5가 투입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고요. 2019년 말 서울시와 MOU를 맺고 2년간 강남구 32개 도로에서 주행 데이터를 쌓는 등 자율주행 기술을 고도화를 했고요. 개포로와 영동대로 봉은사로 윤곽을 실증하려던 서울시는 논현역과 학동역, 강남구청역을 포함해 구역을 2배가량 늘려서 로보택시에 대한 실증 구역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체험할 수 있고 강남에서 불러서 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앱으로 택시를 호출하자 거점에 정차돼 있던 차량이 탁승자가 있는 것까지 달려온 다음에 알아서 운전을 하고 알아서 브레이크를 밟고 가는 거예요. 이미 뭐 상암, 경기, 판교에서 하고 있지만 강남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현대차가 MOU를 맺고 강남에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요. 강남구에서 오는데 로보택시는 노선형이 아니라 구역형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 아까 전에 우리가 상암에서 봤던 거는 일로 갔다가 일로 갔다 하는 게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노선이 정해져 있었는데 사실상 이거는 구역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어디든 이 구역에 있으면 여기서 여기든 저기서 여기든 여기서 여기든 아무 데서나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이제 상당히 넓은 부분이고 이번 실증을 통해서 진짜 우리가 자율주행 택시나 자율주행 레벨 5가 가능할까 안 가능할까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입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상암의 DMC 부분도 있는 거고 대구시도 진행하고 있는 거고 강남 성공 여부에 따라 더욱 넓혀갈지 아니 넓혀갈지 말지가 결정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뭐 상암이나 강남에서 하는 것도 대단한 거 알겠습니다. 이제 진짜 현실화가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아까 얘기했지만 사실 네이버도 투자한다고 하지 않았나요?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맞습니다. 네이버가 언제 2022년 1월 26일에 자율주행 스타트업 뷰런에 100억 투자 유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가 만드는 게 원래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디지털 트윈이라고 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가상 세계, 지금 세계를 복사해 놓은 이런 기술을 원래 투자하는데 최근에는 이 기술 플러스 자율주행 스타트업에까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의미가 상당히 깊다라는 거죠. 네이버 자율주행 스타트업 뷰런 테크놀로지가 100억 원의 규모 프리 A 라운드 투자를 유치를 했습니다. 뭐 등등등 여러 명이 투자를 했는데 그중 하나가 네이버였다는 부분입니다. 라이다 기반의 자율주행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이고요. 아까 얘기했죠. 라이다가 뭐다? 레이저를 쏴서 이 앞에 건물이 있는지 아니면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앞에 뭐 소화기가 있는지 뭐 이런 거를 확인하는 기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와 본엔젤레스로부터 초기 투자를 받은 바가 있고 세계 최초로 라이다 센서 하나만을 사용해 도로교통부로부터 자율주행 임시면허를 취득했다. 란 부분이고요. 서울과 부산 간 운전자 개입 없는 자율주행에 성공을 했다는 부분입니다. 물론 국도로 간 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안전하다 안 안전하다 이거를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성공했다라는 게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무인 선박, 무인 지게차, 무인 배달용 로봇 솔루션 등 기업에 납품하는 기업 간 B2B 사업을 벌이고 있는 부분이고, 도요타 쯔우슈 자회사인 넥스티 일렉트로닉스 그룹과 함께 협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독일에도 공장을 짓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네이버가 어디 뷰런에 투자했습니다. 아니 뭐 지나가다가 괜찮아 보여서 투자했을 수도 있지라고 하지만 연속으로 또 투자를 했습니다. 자율주행 투자를 늘리고 있는 네이버고요. 파트너사 모라이의 세 번째 투자를 또 진행을 했습니다. 스타트업 투자 조직 D2SF 자율주행 시뮬레이션 기업을 가진 모라이에 또 투자를 했습니다. 뷰런에 이어 또 투자한 거죠. 2018년 시드 투자, 그리고 2020의 시리즈 A 투자에 이어 약 250억 원의 투자를 진행을 했고요. 모라이는 여러 기업이 개발한 자율주행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검증하는 시뮬레이션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사물 장소를 가상세계에 복제해 디지털 트윈 나오죠. 네이버 관심이 많은 기술로 날씨, 시간, 그리고 모든 이제 시스템들을 똑같이 복제를 하는 거고, 거기 안에서 이런 시스템이라면 사고 날까 안 날까 체크를 하는 겁니다. 네이버 랩스, 모비스, 오토에버 등등등 해가지고 100곳을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여기 안에서 검증을 하나 한다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호 협력을 강화를 해서 모라이는 뛰어난 디지털 트윈 기술로 최고의 자율주행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직접 해보지 않아도 사고가 날지 안 날지를 체크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 나오죠. 지난달에 뷰런 테크놀로지에 투자를 했었다라고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 네이버가 자율주행의 진심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정리를 해보자면, 애플 있죠, 삼성 있습니다, LG 있고요, 카카오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있습니다, 네이버 있어요. 이 모두가 최근 기사입니다. 다 자율주행에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거기에 제가 최근에 이 자율주행 유튜브 영상을 정말 많이 찍어드렸습니다. 이 영상까지, 이 자율주행 영상들까지 여러분들이 시청한다고 한다면은 전 자율주행의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율주행 관련주를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뭐다, 일반적인 자율주행이 아니라 애플과 관련된 자율주행에 일반 자율주행까지 같이 엮여 있는 종목을 찍어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종목 정리해드리면은, 일단 대표적으로 모트렉스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최근에 LG전자가 편입이 됐습니다. 세 번째로는 대성파인텍이라는 기업이 있고요. 세 번째는 파인디지털이라는 기업이 있고, 세 번째 라닉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애플카와 일반 자율주행차 관련된 기업들이 섞여 있는 부분이고, 최근에 파인 디지털이 애플과 관련해 가지고 주가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상승과 급락이 좀 이어진 부분이었는데, 사실상 최근 박스권을 좀 돌파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구간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라닉스 같은 경우에도 바닥에서 이제 출발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평가된 구간이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자율주행 이슈나 관련주를 관심을 두고 충분히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 알겠습니다. 근데요, 아까 전에 저희 김동석 대표님이 이번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구독자 3만 명 기원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조 지표로 급등 매매하는 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나는 당일 좀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좀 무료로 나는 받아보고 싶다, 매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이슈라든가 뉴스라든가 시황을 장 시작 전에 받아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무료로. 그리고 테마주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누가 김동석 대표가 이 모든 것들을 무료로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어디서 나눠드리냐,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입니다. 이 어플은 여러분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그럼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내가 갤럭시를 씁니다 하시면 구글 플레이 또는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하시고 각 스마트폰 내에서 뭐라고 검색을 하냐, 접속을 하신 이후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검색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100% 무료입니다. 100% 무료로 어플을 설치할 수 있으니까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이 어플을 설치를 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시황입니다. 장 시작 전에 시황을 정리해드리고 급비 자료가 테마주나 강의를 좀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은 아까 제가 3만 명 구독자 기원 이벤트 여기 올려놨습니다. 김동석의 리얼 주식 3만 명 구독자 특별 이벤트죠. 이거 눌러서 들어가시면 돼요. 들어가시면은 너무 감사합니다. 3만 명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그래서 뭐 3만 명을 기원하는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뭐 최근 MACD 파라볼릭 등 보조 지표를 통해 급등 포착하는 법을 강의 자료로 만들었는데 이거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받을 수 있냐? 무료입니다. 일단은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를 꼭 구독을 해놓으셔야 돼요. 구독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래서 안 해놨으면 이거 링크 눌러서 구독 꼭 눌러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구독을 누른 다음에 지금 이 어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이 어플의 댓글에다가 참여 완료를 꼭 달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구독하시고 참여 완료를 밑에 보시면 이렇게 참여 완료 어플에다가 달아 놓으셨거든요. 여러분들도 꼭 이 어플 안에 이 3만 명 구독자 특별 이벤트 글 안에 댓글에 참여 완료를 달아주셔라 말씀드리고요. 자료를 원하는 지인한테도 참여하는 방법 공유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100% 무료니까요. 그래서 이 구독 버튼 그리고 어플의 댓글 절대 잊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2월 10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하는 이벤트니까 모두 꼭 참여해서 모든 분들이 보조지표, 급등매매법, 자료법 모두 알아가시고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가 리얼 추천주 해서 매일매일 이렇게 종목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2월 10일 추천주 올려드렸고 당연히 2월 11일 추천주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2월 10일, 13일 매일 올려드릴 거고 뭐 최근의 종목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쁘지 않은 수익을 내고 있어요. KCP도 하루에 뭐 4%에서 5% 이상 뭐 상승이 나오고 최근 연승을 달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대 많이 해놓으시고요. 1월달 시장이 빠질 때도 승률은 한 60, 10% 정도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16%, 21%, 뭐 11% 정도 수익 나쁘지 않았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셔라. 제가 2월 11일 추천주 해서 올려놓을 겁니다. 예, 추천주 무료로 볼 수 있으니까 무료로 확인하시면 되고요. 옆에 극비 분석은 테마주입니다. 그리고 강의 그리고 시황입니다. 보시면 장중 이슈입니다. 그래서 장 전에 좀 이슈가 나올 수 있을 만한 것들 제가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전부 정리해드리니까 이것만 봐도 다른 이슈를 장전에 볼 필요가 없고요. 극비 자료는 테마주 강의입니다. 보시면은 오늘 무슨 테마주가 움직였고 무슨 이슈가 있었고 어떤 게 있었는지 매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이슈가 있어서 이런 종목들이 올라갑니다라고 적어놨고요. 종목들도 다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와서 궁금한 거 다 찾아보시면 돼요. 자료가 정말 방대합니다. 그래서 강의부터 시작해서 매매법까지 다 있으니까 무료로 알아가시면 되고요.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입니다. 100% 무료 어플이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그리고 구독자 이벤트까지 꼭 참여하셔라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3만 명 기원하고 있습니다. 3만 명 구독자 이벤트 참여 많이 해주시고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번 영상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